발바닥과 발 뒤꿈치의 통증을 경험한 분들은 생활에 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는데 하루 중 잘 때를 제외한 모든 시간에 발은 땅을 딛고 있기 때문이죠. 서 있는 자세, 걷는 것은 물론이고 앉아 있을 때에도 발은 땅에 닿아 있게 됩니다. 발은 체중의 부하를 그대로 받아낸 부위이기 때문에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에 통증이 생기게 되면 발로 체중을 제대로 지탱할 수가 없게 됩니다. 통증이 없을 때는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되던 걷는 동작도 한 발짝 떼기가 힘들어지고 서 있기도 힘든 상태가 되는데요. 보통 오래 걷거나 서 있어서 생기는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의 통증은 하루 이틀 정도면 사라지게 됩니다. 발바닥의 근육과 인대에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통증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런 통증이 며칠간 지속되면서 자주 재발하는 경우이겠습니다. 이럴 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병증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이라는 근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인데요. 족저근막은 발바닥의 근육층을 감싸는 단단한 섬유로 된 막인데 발바닥에 오목한 아치를 만들어주고 충격을 흡수해서 쉽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족저근막이 반복적인 부하로 손상이 되거나 딱딱해져서 충격 흡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죠.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걸을 때마다 이런 통증이 반복되고 쉬면 좀 괜찮아지다가 발바닥에 체중이 실리면 다시 통증이 생기는 게 반복되는데요. 족저근막염은 보통 발바닥에 체중의 부하가 크게 걸릴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나 급격하게 체중이 늘어나거나 이런 일들로 발생하기가 쉽고 또 나이가 들면서 발바닥의 지방층이 얇아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힐패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지방패드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발 뒤꿈치에 발생하는 통증의 대부분이 이 힐패드 증후군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 뒤꿈치에는 충격 흡수를 위한 지방으로 된 패드가 존재하는데요. 뒤꿈치 뼈와 발바닥 피부 사이에 지방 조직이 근섬유로 둘러싸인 쿠션 형태의 지방 패드가 있는데 이 지방 패드는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분산시키고 뒤꿈치 뼈와 발목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 패드가 반복적인 활동이나 노화로 인한 호르몬 변화 등의 이유로 망가지거나 납작해지게 되면 그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뒤꿈치의 충격을 그대로 받아서 통증이 심해지는 상태가 발현됩니다. 이런 병증을 힐패드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힐패드 증후군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해서인지 이런 통증이 발생했을 때 나는 족저근막염이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병증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통증의 부위와 통증의 양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침 통증이 특징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몇 발짝 걷기 시작할 때 아파요 라고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걸으면서 그 족저근막이 조금씩 이완되면서 통증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힐패드 증후군은 오히려 아침에 처음 사용을 시작할 때는 통증이 심하지 않으나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로 인해서 발바닥의 하중이 점차 누적되면서 오후 저녁이 되어 갈수록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증이 오는 부위도 조금 다른데요. 족저근막염은 대부분 뒤꿈치 안쪽에 아치가 시작되는 부위에 발생을 하는데 힐패드 증후군은 뒤꿈치 정중앙에 뼈가 딱 만져지는 바로 그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발바닥과 발 뒤꿈치 통증을 겪어온 분들은 이 통증이 조금만 내가 무리하면 반복됩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좀 많이 걷거나 많이 움직이면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에 통증이 생기고 좀 쉬면 괜찮아졌다가 무리하면 다시 심해지는 이게 반복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통증이 반복되면 통증 완화를 위해 쉬어야 하는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지게 되고 통증의 양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길게 나타납니다. 족저근막이나 지방 패드의 손상 정도가 심해지면서 염증의 회복에 필요한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더 잦은 손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발바닥과 발 뒤꿈치의 통증을 유발하는 이 두 가지 병증은 발바닥의 과사용으로 인한 손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발의 체중 부하가 길어지고 그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어서 발생을 하는데 특히 특정 방향으로
부하가 누적되면 그 부위에 손상이 발생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서 있거나 걸을 때 한쪽 다리와 발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자세를 반복한다면 족저근막염이 오기 쉽고, 또 걷는 동작에서 뒤꿈치로 받는 부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힐패드 증후군이 오기가 쉬운 겁니다. 족저근막염과 힐패드 증후군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째로, 발이 충분히 쉴 시간을 줘야 됩니다. 발바닥 통증을 치료하려면 발바닥과 발 뒤꿈치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상이 생겼을 때 그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기본은 다친 부위를 사용하지 않고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치료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은 체중이 실리는 부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덜 걷고 서 있는 시간을 줄여주면서 발에 걸리는 부하를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평소 서거나 걷는 자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방향으로 부하가 누적된다 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자세를 오래 취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서 있는 경우 뒤꿈치에 체중을 싣거나 한쪽 다리에 체중을 옮겨서 짚게 되는 짝다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자세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자세는 신체 근육의 사용을 줄이고 뼈대만을 이용해서 자세를 유지하려는 우리 몸의 효율적인 노력의 결과인 건데요. 그런데 이 결과, 체중의 부하가 결과적으로 걸리게 되는 말단 부위인 발 뒤꿈치와 발바닥에 부하가 누적이 되어서 손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통증이 자주 생기는 분이라면 오래 서 있을 때 짝다리는 가급적 짚지 마시고 발바닥 전체에 체중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발바닥에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평소에도 스트레칭이나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족저근막염이나 힐패드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발가락으로 이렇게 수건을 짚는 운동이라거나 혹은 테니스 공을 이용해서 발바닥에 굴려줘서 그 부위를 스트레칭 마사지하는 동작,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발과 종아리 주변의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고 발 속에 들어있는 내재근을 강화하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발바닥에 몰리는 부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균형을 회복하고 다친 부위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회복을 촉진하는 운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발바닥과 발 뒤꿈치 통증에 효과적인 운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발바닥에 몰리는 불균형한 부하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발바닥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회복을 촉진하는 운동인데요.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에 재발하는 통증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